40대 은퇴 부부 20평에서 월 200만 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회사 일에 지쳐 한숨을 내쉬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그만두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은퇴라는 단어가 아직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조기 은퇴나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일상 속에 자연스레 들어온 시대에 40대 은퇴는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돈이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긴 인생을 뒷받침할 생활비가 없다면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생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한 달에 200만 원. 두 사람의 식비, 관리비, 교통비, 보험료, 통신비, 여가비까지 모두 포함한 예산이다. 특히 20평 남짓한 집에서 서울 외곽 또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40대 부부의 삶. 과연 가능할까? 이 글은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구조 속에서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배경 퇴직은 선택이 아니었다. 진희 씨 48세는 3년 전 남편 51세와 함께 조기 퇴직을 했다. 회사의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그녀 역시 비정규직 계약이 종료되며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결혼해 독립했고 부부만의 삶이 시작되었다. 퇴직금과 소형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어 서울 외곽의 소도시로 내려가 2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했다. 남은 자금은 약 1억 2천만 원. 부부는 큰 고민 끝에 월 200만 원의 예산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2. 월간 지출 내역 철저하게 계획된 소비. 고정 지출 총 110만 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약 15만 원. 통신비 인터넷 두 사람 휴대폰 7만 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0만 원. 자동차 유지비 경차 일대 유류비 및 보험 포함 약 15만 원. 식비 기본 재료 자주 요리 약 35만 원. 기타 보험료 실손보험 등 18만 원. 변동 지출 총 60만 원. 생활용품 옷 병원비 등 약 20만 원. 여가비 가끔 영화관 중고서점 지역 축제 약 10만 원. 부모님 용돈 및 경조사비 약 20만 원. 예비비비 상금 저축 10만 원. 총 지출 170만 원. 매달 남는 30만 원은 단기 예금과 CMA 계좌에 분산하여 넣는다. 완전히 저축은 못하더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조금은 쌓아야 한다는 진희 씨 부부의 원칙이다. 3. 생활 방식의 변화 줄이기보다 바꾸기. 처음에는 힘들었다. 외식 금지 같은 룰을 세웠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대신 외식 횟수를 줄이고 맛집 탐방이 아닌 시장 밥집 투어로 전환했다. 지역의 로컬 시장에서 반찬 가게 단골을 만들고 지자체 강좌를 통해 무료 요가 수업도 등록했다. 주말에는 차를 몰고 근교 산책로를 찾아간다. 대형 마트 대신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고 중고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판다. 처음에는 절약하는 게 창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희 씨의 말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소비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다. 4. 소득 없이도 가능한가? 부업의 전략적 활용. 남편은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져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IT 강사로 주 2회 활동하기 시작했다. 월 수입은 3,040만 원. 진희 씨는 블로그에 간단한 글을 쓰며 소소하게 원고료를 받는다. 부부의 부업 수입은 월 평균 50만 원 내외로 고정비를 넘어선 여유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전문가 칼럼 40대 은퇴 부부를 위한 5가지 생존 전략. 1. 거주비 최적화. 내 집보다 지속 가능한 집.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결정은 퇴직 후 안정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유동성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하다. 매매 시 10년 이상 노후되지 않은 지역 선택. 대중교통 접근성 있는 입지. 관리비가 낮은 소형 아파트 1525평형대.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의 기반으로 봐야 한다. 유지비가 낮고 삶의 동선이 단순한 구조가 결국 장기 생존에 유리하다. 2. 소비 구조 조정 통제보다 체계화. 200만 원은 결코 여유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지출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루틴화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식비는 주간 계획 장보기 루틴에 매주 화요일 시장 방문. 커피가 드립커피 루틴 전환. 필요 지출과 심리 지출 분리 소비 일지 작성 추천.
심리적 소비 우울할 때 쇼핑 등을 줄이기 위한 감정 기록도 병행하면 좋다. 소비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낭비는 줄어든다. 3. 부업 앤드 파트타임 전략 재정의가 필요한 일의 개념. 40대 은퇴 후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일은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시간의 틀이다. 추천 부업. 지역 기반 강의, 공공기관 활동,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중고거래 및 리셀 활동. 온라인 콘텐츠 제작,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포인트는 정기성과 무리 없는 체력 소모다. 수입이 작더라도 꾸준함이 장기적 생존력에 기여한다. 4. 관계 관리와 공동체. 은퇴 후 부부는 서로의 동료가 된다. 그러나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각자의 일상 루틴 만들기, 개별 활동 시간 확보. 공동의 목표 설정, 예를 들어 동네 소식지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 커뮤니티 참여, 작은 마을 축제, 동아리 등에서 관계 넓히기. 사회적 관계는 심리 안정뿐 아니라 정보 획득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특히 복지 정보, 부업 기회 등은 입소문으로 더 빨리 접할 수 있다. 5. 건강은 자산이다. 운동과 식단을 투자 항목으로. 고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건강관리다. 걷기 루틴, 하루 만보 걷기 앱 활용. 정부 지자체 보건소의 무료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비싼 운동보다 꾸준한 스트레칭, 유튜브 홈트 활용. 또한 미리 예방하는 식단은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채소 위주 식단, 가공식품 줄이기, 정해진 식사 시간 등으로 몸의 루틴을 만들자. 맺은 말, 돈보다 중요한 건 설계의 힘. 한 달 2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건 구조다. 지출 구조, 시간 구조, 관계 구조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에 따라 같은 200만 원이 위기의 수단이 될 수도, 충분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지니 씨 부부처럼 삶의 구조를 바꾸면 살아남는 것을 넘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은퇴 후를 대비하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